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설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창으로 함께 하셔서 궁금한 사항들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일단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지난주와 많이 분위기가 틀리죠. 지난주에는 잭슨홀 미팅 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의 어떤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경기 우려, 디플레라고 하죠.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게 사실이었는데, 근데 지금 일주일 만에 그런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 경제 지표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연준의 추가적인 돈 긴축 가능성이 좀 약화됐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이제 위험 자산의 대표적인 이제 코스피 또 이제 코스닥 이 지수가 종목별로 버틴다고 하더라도 상승세를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은 경제 지표가 지금 좋지 않았다는 부분은 어떤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이게 애매한 것 같아요. 경제 지표가 좋아지면은 원래 위험 자산 좋아지지만 지금은 이 고금리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주식시장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게 바로 이제 이 어떤 통화 정책이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우선 위험 자산,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우상향 방향에 대한 상승 랠리를 방향성을 정확하게 제시하기는 좀 힘든 건 사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은 지금 이런 이제 통화 정책이 지수에 영향을 끼치는 게 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우선은 상승에 대한 기운이 더욱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미국이나 미국의 어떤 구인이나 이직 보고서를 봤을 때도 민간 기업 구인 건수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좀 밑도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소비 어떤 심리 지수 그리고 물가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고용 지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떤 한 고비를 넘기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많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간밤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이 AI 그리고 이제 반도체, 반도체가 지금 AI 반도체까지 연계를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시가총액에서 또 이제 캐파가 굉장히 크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미국 쪽에서의 테크 종목 중심으로 한 지표랑 또 종목들에 대한 상승 여력이 그대로 우리나라 시장에 좀 반영되면서 전체적인 지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상승 여력이 더욱더 강하지 않나. 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도 이제 국채 금리가 국채 금리가 급락하면서 반도체주가 상승세를 보였죠.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금리에 대한 영향권에서 위험 자산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제 요동을 좀 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분위기는 또 이제 매일매일 다를 수 있겠지만은 어제의 상승 또 오늘의 상승을 계속 이어가는 부분은 주 후반까지도 계속될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있지 않나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만 지난 이제 9월이죠. 9월장 같은 경우에도 방향성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7, 8월처럼 이 종목별 어떤 그 수급 쏠림 현상에 의한 지수의 연동성도 더욱더 9월달에 심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그 종목에 대한 슬림화 그리고 이 모멘텀이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 장 초반보다는 조금 상승분을 내려놓긴 했지만 그래도 양대 시장 모두가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트론 바이오 먼저 보겠습니다. 의약용 단백질 개발 업체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9%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1,470원 선을 지나고 있고요. 다음으로 한국 정부 인증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세계 최초로 삼각 격자를 발견했다라는 소식이 올랐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빠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하락률은 7%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5,71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X 하우시스 이어서 보겠습니다. 인테리어 관련주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1% 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58,00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원제약 살펴보겠습니다. 제약 업체 중 하나입니다. 1% 넘는 낙폭을 기록하면서 16,940원 선을 가리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마녀공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화장품 업체입니다. 상장한 지 그다지 오래되진 않았는데 1% 넘는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36,75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LX 하우시스를 먼저 구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아파트 거래량이 회복되면서 인테리어로 관심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업황이 개선이 되고요. 또 원재료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오늘 주가는 왜 빠지고 있을까요? 우선 LX 하우시스 또 그 전에 이제 7월 말까지 주가가 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죠. 61,000원대까지 갔던 그런 기업인데 우선 LX 하우시스도 아시다시피 이제 건자재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건설 경기나 여러 가지 연동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우선 7월 달까지 주가가 6만 원까지 넘어섰던 이유를 본다고 한다면 역시 뭐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이 반등을 시작했죠. 4월 달부터 좀 시작을 했는데 그만큼 이제 건자재 쪽에서의 기업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테리어나 그런 수요에 대한 부분이 밀접하게 영향을 좀 미치는 상황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선행 지표가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LX 하우시스도 주가가 좀 잘 갔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ASP가 회복이 됐죠. 뭐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 기조가 상반기에도 이어졌고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죠. 뭐 그런 거에 의한 여러 가지 삼박자가 좀 많이 좋지 않았나. 그리고 주가가 뭐 작년 10월부터 거의 뭐 7, 8개월 동안 큰 변동성이 없었습니다. 뭐 거래량도 많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뭐 이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은 이 LX 하우시스가 주가가 잘 갔던 상황이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는 하반기에도 지금 이어진다는 부분이죠. 뭐 그러기 때문에 이 8월 초부터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받았죠. 뭐 조정을 받아봤자 제가 보더라도 한 20% 정도 조정을 받은 이후에 좀 다시 한번 그 밑에 좀 바닥을 다지는 그런 상황이 나올 텐데, 중요한 게 이제 이 원재료입니다. 뭐 PVC나 뭐 페놀, MMA 같은 이 LX 하우시스의 가장 큰 연동이 되는 이 원재료 가격이 지금 하향 안정화됐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 상반기보다 하반기 때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죠. 뭐 그 전에 적자를 지속했던 게 바로 이제 자동차 소재, 또 이제 산업용 필름인데, 뭐 이쪽에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량은 회복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적자 사업부에서 이 흑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이거에 대한 적자폭이 줄어드는 모습만 본다고 하더라도 하반기 실적의 기대감은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주가가 이제 7월, 8월 초부터 조정을 받았던 그런 상황은 더 이상은 이제 크게 나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역으로 본다고 한다면 미국 쪽, 해외 쪽에서의 LX아웃시스의 단열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높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쪽만 본다고 하더라도 화재 사고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나 여러 가지 LX아웃시스의 이 단열재에 대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단열재에 대한 수요나 그런 그 건설 업체들, 또 한마디로 정부랑 이 건설사 전부 다 필요한 게 바로 이제 이 단열재에 대한 고강도 어떤 단열재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런 점에서 이제 LX아웃시스에 대한 좀 관심이 많이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인테리어에 대한 고급화에 대한 수요도 많죠. 뭐 그러기 때문에 이 LX아웃시스의 이런 인조 대리석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해외 쪽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법인이 실적 개선세가 좀 좋게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제가 본다고 하면은 이제 LX아웃시스의 어떤 주가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계속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오늘 하락도 2.69%, 오늘 지금 시장 전체가 좋기 때문에 오늘 그 어떤 크게 기업들의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급락하는 종목들은 제한적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지금 실적에 의한 주가 상승에서 주가가 조정받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LX아웃시스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LX아웃시스 같은 경우 긍정적인 모멘텀이 꽤 있지만 지금 고점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우선 증권사는 목표 주가를 한 7만 원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이 7만 원은 그 올해 그 내년에 어떤 평균 EPS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순이익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올해 하반기 또 이제 내년도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 주가 7만 원이라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시적 증가가 본격적으로 특히 말씀드렸던 이제 해외 쪽에서의 실제 잡히게 된다고 한다면 LX아웃시스의 주가는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겠죠. 뭐 그러기 때문에 목표 주가 상향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56,600원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매수 관점을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1차적으로 목표 주가 57,000원을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돌파를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매수 관점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좀 45,0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X아웃시스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을 주셨고요. 가격 전략을 살펴본다면 목표 주가는 57,000원 정도 잡아주셨고 손절 라인 45,000원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긍정적인 모멘텀이 꽤 많이 나와 있는 만큼 계속해서 주가 추이를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LX아웃시스의 주가 양상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제약을 구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 치료 3제 복합제를 출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단 한 알로 당뇨병 치료가 가능하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꽤나 긍정적인 모멘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는 주가가 빠지는데 다른 악재 요인이 있었을까요? 대원제약도 악재에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대원제약도 어떤 이제 기업들의 인수,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들을 인수한다는 얘기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당뇨병 이제 신약에 대한 부분이 나와주고 있지만, 대원제약은 어떻게 보면은 일반 제약 바이오처럼 임상을 진행하고 이거에 대한 주가 연동성, 그리고 투자 비용이 많으면서 적자가 나온 그런 기업은 아니죠. 대원제약은 콜리언처럼 이제 감기약을 어떤 파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 대비해서 우리 실생활에 많이 친숙한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어떤 2분기 영업이익은 101억을 기록했죠. 작년 대비해서 1.3% 떨어지고 1분기 대비해서는 12% 올랐지만, 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시장에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낮게 나온 수치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버티면서 잘 갔죠.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대원제약의 이 코대원 시리즈나 또 이 펠루비 시리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은 계속해서 지속이 상반기 때 이어서도 이 올해 하반기 때도 이어진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2분기 때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왔던 이유가 이제 비용적인 측면입니다. 이 광고 선전비나 지급 수수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업이익이 생각보다는 좀 낮게 나왔는데, 하지만 이런 부분은 비용은 어떻게 보면 일회성적인 느낌이 많이 강하고요. 주요 제품의 판매 부분은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하반기 때의 뭐 비용 그런 집행이나 이런 부분 찾아봐야겠지만 크게 어떤 비용 영업이익이 떨어지거나 이런 구조는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조정은 단순 좀 쉬어가는 과정이라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원래 이제 이 대원제약 이제 감기약 전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대부분 이제 감기약에 대한 판매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1분기가 봄에서 여름으로 갈 때, 그리고 가을에서 이제 겨울로 진입을 하는 연말 시즌 때가 가장 성수기고, 3분기 때는 약간 좀 비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3분기 실적이 과연 상반기만큼 나올지에 대한 부분은 이 어떤 2분기 대비해서 크게 상승보다도 2분기 정도만 해준다면 저는 충분히 대원제약은 선방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말씀드렸던 이 당뇨병 치료제죠. 이 포시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또 특허 만료기 때문에 뭐 제내 출시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의약품 쪽에서의 이런 이 당뇨병에 대한 이슈 부분은 계속 나오는데, 지금 분위기상은 이런 이슈가 나왔는 거는 다 호재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당뇨나 뭐 비만 치료제 좀 4개사와 좀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죠. 뭐 그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슈는 어떤 실적 플러스 알파 호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대원제약을 지금 현재 뭐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대원제약 지금 조정을 받았을 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라고 전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버티자 전략으로 대응을 하면 될까요? 버티고 또 이제 새로 신규 매수 관점도 저는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뭐 증권사 같은 경우 목표 주가 22,000원까지는 제시를 하고 있죠. 그리고 보유보다도 이런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또 매수 관점도 많이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금 비용적인 측면 이 부분이 얼만큼 더 들어갈지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적극적인 매수보다도 매수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하는 타이밍,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보유 관점을 유지하시는 게 낫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1차적으로 목표가는 지금 18,000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하고요. 손절가 15,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제약 버티는 전략과 더불어서 지금 매수를 해봐도 좋겠다라고 제시를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8,000원, 손절 라인 15,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마녀공장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증권가의 호평도 나와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에서의 매출이 성장 전환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주가는 오늘 왜 밀리고 있을까요? 우선은 지금 마녀공장처럼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은 어떤 실적도 실적이지만 어떤 중국과의 어떤 그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이 국가적인 외교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주가가 많이 연동이 되고 있죠. 뭐 그러기 때문에 오늘도 1.3% 크게 조정을 받진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전에 있었던 뭐 지난주까지 화장품 업종에 온기로 작용했었던 중국의 어떤 단체 관광객 이런 거에 대한 허용에 대한 이슈 부분이 지금은 좀 약간 수그러든 모습을 좀 나타나주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다른 화장품 업종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은 어떤 차익에 대한 노출이 나올 수 있겠는데 생각보다는 그게 크진 않다라고 좀 생각이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마녀공장처럼
이 중저가 인디 브랜드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형사의 이 대형 브랜드 갖고 있는 기업들 대비해서 중국 리스크가 많이 노출되어 있지는 않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에 의한 이 리스크 부분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제한적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 쪽에서도 안정적으로 이 온라인 매출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리오프닝에 따른 이 어떤 트래픽 효과는 분명히 좀 나올 것으로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는 상태고, 다만 이제 해외 쪽이죠. 지금 해외 쪽에서의 뭐 중국 여러 가지 또 이제 일본 쪽에서의 비중이 크죠. 뭐 그러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해외와 일본 쪽에서도 오프라인보다도 이제 온라인 쪽 채널 전환이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얘기 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이 마녀공장에 대한 그 어떤 체질 개선은 계속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좀 보는 게 바로 이제 미국 쪽입니다. 특히 이제 아마존 쪽에서의 이 성장에 대한 지속력이 계속 좀 좋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마녀공장 쪽에서의 미국의 매출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미국 쪽에서의 실적이 좀 필수적인 게 그 중국과 뭐 일본 쪽 같은 경우에 가장 어떤 큰 해외 시장이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시장은 좀 불안정하죠. 뭐 중국은 다 아실 거라고 소비나 여러 가지 심리 지표가 크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또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마케팅 비용이 지금은 좀 많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일본과 중국 쪽에서의 보다도 역시 미국 쪽에서의 방향성을 좀 계속 틀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마진이나 여러 가지 부분도 중요하지만 외형 성장을 계속 키워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마녀공장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마녀공장이 이제 6월 달에 상장을 했죠.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방향성을 좀 예측하기는 힘든 건 사실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하지만은 지금 이제 8월 초부터 주가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위에 어떤 저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좀 자유로운 구간에 있어서 이런 8월 달의 상승은 저는 좀 9월 달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하반기에도 이런 그 매출에 대한 성장성만 잘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 글로벌 트렌드에 맞춘 인디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구조는 계속 될 겁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성장성과 여러 가지 부분을 따진다면은 저는 이제 상승 여력에 더욱더 이제 비중을 더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36,800원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일본 쪽과 뭐 중국 쪽에 대한 이런 비용과 또 이제 그 거시적인 이 경기 지표를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거는 맞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좀 체크를 하면서 마녀공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하지만 이제 가격적인 측면 그리고 향후에 어떤 그 PER이나 이런 그 기본적 어떤 펀더멘털로만 접근한다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조정을 받더라도 계속 보유 관점을 유지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1차적으로 목표가 4만 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순저가 3만 원 말씀드릴 텐데 이 신규 매수보다는 이 버티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녀공장은 신규 매수보다는 버티는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4만 원, 손절 라인 3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의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사님과 이 시간에 짚어드렸던 종목 리뷰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지난 시간에 짚어주셨던 종목이죠. 네. KBG는 17%대 강세 지금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종목 저희 계속해서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네, KGB는 보득하고요. 네, 제가 잘못 읽었네요. 네. KBG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좀 아쉬워요. 어저께 12%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이게 단순히 윗꼬리가 달렸다라기보다는 좀 힘이 좀 빠져버린 모습이 돼가지고 좀 아쉬운데 일단 여유 있게 본다라면은 아직까지 이제 8월 17일 날 상한가 종가인 11,370원 이 가격을 이탈을 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의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을 때 지금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어제처럼 다시 이런 윗꼬리 달리는 음봉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때는 조금 이제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기간 조정 양상이니까 조금 더 지켜보고 다음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재판단하는 걸로 네. 일단 유보를 좀 하도록 할게요. 네, 그렇다면 이제 네. 다음 보유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전해주셨고요. 그러면 지난 2일에 공략해주신 종목도 리뷰 부탁을 드릴게요. 알체라는 지금 네네. 수익률이 6%대 정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 종목은 저희가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가야 할까요? 요 종목은 이게 이슈 매매를 하는 건 별로 제가 항상 이슈를 말씀드리죠. 그래서 네. 무작정 기다리시게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요거는 한 번 더 튈 수 있는 이슈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지금 이제 내일 지나면 이제 벌써 9월 달인데 하반기에 네이버에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이버 랩스라고 말씀드린 게 맞네요. 네. 네이버 랩스에서 이제 하이퍼 클로버 X를 접목시킨 로봇을 공개한다고 지금 이제 네이버 랩스 대표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하이퍼 클로버 X 모멘텀도 있지만은 이제 그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선 많이 된 거고요. 하지만 이후에 하이퍼 클로버 X를 단순히 뭐 쇼핑 검색 AI를 쓰려고 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만 하려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 석상욱 대표가 얘기한 로봇에 어떤 기대감도 좀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기다려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픈 AI라는 지금 구글 클라우드라든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온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요 종목도 일단 홀딩. 지난주까지는 계속 매도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은 홀딩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 모두 홀딩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이 섹터에 대해서 좀 네. 살펴봐야 될 텐데 AI 주가 좀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략을 저희가 어떻게 짜가면 좋을까요? AI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어찌 보면 이제 AI 영상 진단에서 이제 AI 신약 플랫폼 쪽으로 넘어온 상황이거든요. 어찌 보면 최근에 차백심 연구소라든지 네. 그리고 그 앞에는 신테카 바이오라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게 다음으로 어디로 넘어갈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어찌 보면은 퍼센티지로 보게 되면은 신약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한 80, 90 왔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보다 보면은 또 9월 달에 가서는 다음으로 또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넘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면 AI가 제가 봤을 때는 AI 학습 쪽으로 좀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네이버 랩스 말씀드리면서 하이퍼 클로버 X 로봇에다가 접목시키는 작업을 하고 로봇을 공개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자율주행차도 오늘 또 이제 그 현대차 이제 네. 그 자율주행 레벨 3 얘기 나왔잖아요. 제가 볼 때는 자율주행도 그렇고 자율주행도 그렇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전 전반적으로 준비가 거의 다 됐다고 봅니다. 단지 이 하드웨어를 움직일 만한 소프트웨어 기술이 아직까지 미완성이라 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이전에도 한번 자율주행 관련돼 가지고 좀 우스갯소리를 좀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를 가다가 코끼리가 나타날 확률이 몇 % 될까요? 이런 제가 네. 우스갯소리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이걸 왜 우스갯소리 드리냐면은 만약에 그 AI 이 시스템을 완성하는 기술자가 있어요. 기술자가 있는데 그 기술자가 상부에 이 AI에다가 경부고속도로에서 이 코끼리가 나타날 확률도 접목시켜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위에 상부에서 뭐라 할까요? 야, 경부고속도로에서 코끼리가 왜 나와?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근데 그런까지 대비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입혀나가는 과정이 저는 AI 학습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딱 요거다. 라는 종목들이 솔직히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이런 연결고리가 있다더라 해가지고 이렇게 테마로 뜨는 거지. 네. 미국처럼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성 있는 종목들이 없거든요. 뭐 하나 예를 들게 되면 그나마 근접성 있는 종목이 뭐 에브리봇 정도.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 AI 사물인식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AI가 이제 방금 사람처럼 그 명령어를 입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판단하게 돼서 앞에 있는 물체가 위험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AI 사물학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에브리봇이 AI 사물인식 그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사명이 기억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네, 에브리봇. 네, 잘 들었습니다. 에브리봇 말고요. 네, 에브리봇 말고 아니에요. 네. AI 사물 인식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 회사가 있어요. 네. 그 회사랑 지금 에브리봇이 협력을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연결고리 때문에 이런 에브리봇 정도가 거의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AI 학습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종목이 눈에 띄지 않아서 종목을 좀 말씀을 못 드리는 게 그게 좀 아쉽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이사님. 개인적으로 그렇죠. 딱 하나 말씀드릴게요. 죄송해요. 네. 딱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상장은 안 되는데 네. 스타트업 중에서 우리나라 스타트업 중에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벨리온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여기 AI 반도체 만드는 회사예요. 그리고 네. 이 회사가 그 설계한 회사인데 페미스 진행시키고 그리고 이제 생산은 그 삼성 파운드리 원하는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회사가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된다라면 그런 회사가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 연관성이 있는 걸 보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장 마감까지는 11분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종가 베팅할 종목 키워드 힌트부터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돌아선다라고 키워드 힌트 주셨네요. 턴 어라운드겠죠. 네. 네. 짧게 말할게요. 제 앞에 너무 서도 길게 말해가지고 짧게 말씀드릴게요. 길게 네.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오버되지 않을까요? 드디어 돌아선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냥. 그렇죠. 네, 턴 반도체 어라운드 하면 네. 바로 반도체죠. 근데 조선도 돌아섰는데 죄송합니다. 그 반도체가 이제 계속해서 업황 바닥에 얘기가 상당히 많이 네. 나왔었는데 그 반도체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돌아선다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 현안 관련 언론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모든 내용 말고 거기에 이제 반도체와 연관된 내용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하반기부터는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반등할 거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그러니까 10월달 이후부터 좋아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얘기를 하고 있고, 메모리 쪽 같은 경우는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26.9%, 그리고 네. 11월달 같은 경우는 85.5% 상대 수치가 높아져요. 그리고 12월달 같은 경우는 7.4% 정도 전망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반도체 산업협회 자료를 가져와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현재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빙성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근거가 또 중요한 것이 이제 내년 상반기가 되게 되면 ICT 수요가 회복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요가 회복되게 되면서 어떤 선행 수요가 미리 반영이 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증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아마 그동안 많이 얘기를 들어서 아실 건데 그 AI 관련돼 가지고 HBM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그 하이스 같은 경우도 2분기 같은 경우는 HBM하고 DDR5 수요 때문에 그 영업 손실이 15%가 좀 줄어들었는데 HBM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하반기 또 4분기에 또 글로벌 수요가 또 회복을 한다는 그런 근거치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인 여건이 좋아지게 되는데 근데 여기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수출의 대부분 차지하는 게 반도체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쨌든 수요가 회복이 되고 수출이 증가하게 되면은 한국 수출도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내년에는 1월 효과로 인해 가지고 코스피가 또 우상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연결시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하이스 얘기를 잠시 말씀드렸는데 네. 하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3분기에 디램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종합해 볼 때 상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망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시장이 주목을 하게 되면서 과연 시장까지 이끌어줄 것인가? 이게 뭐 관전 포인트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쭉 살펴봐야겠네요. 업황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반도체도 사실 여러 가지 섹터로 나뉘어져 네. 있는데 어떤 쪽을 좀 더 주목해 봐야 할까요? 이건 답은 나와 있어요. 어차피 AI 얘기하게 되면은 HBM 쪽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네. 내년에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본격적으로 아마 불꽃 튀게 진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거거든요. HBM 쪽에서.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HBM4, 5 이런 걸 출시하게 네. 되면서 엔비디아를 뺏기지 않으려고 이제 서로 이제 경쟁을 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HBM 쪽은 볼 수밖에 없다고 봐지고 그가 파생돼가지고 이제 AI 반도체 비메모리가 어느 쪽과 연결되는지 일단은 뭐 전장용이 먼저 유명하다고 좀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어떤 종목을 저희가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종가 베팅의 종목 뭘까요? 사실은 원래 근데 제가 하나 좀 고백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원래는 이 종목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근데 왜 이걸로 하셨어요? 그 종목이 너무 급등해 버렸어요.
아, 그래가지고 대안으로 에이펙트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었거든요. 네. 원래는 LFP 배터리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LFP 배터리 좀 하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그게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말씀드리기 좀 그래가지고 에이펙트를 좀 선택을 했는데 물론 반도체 좋습니다. 좋은 거기 때문에 에이펙트 같은 경우는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이제 DDR5 쪽을 좀 봐야 되는데 네. 제가 좀 전에 메모리 반도체 쪽이 좋아진다고 이제 무역협회 발표 자료가 나왔다 그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옴디아 같은 경우도 내년이 되게 되면은 DDR5의 시장 점유율이 51%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AI용 GPU가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CPU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DDR5가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DDR5 시장도 상당히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DDR5의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는 51%, 네. DDR4 같은 경우는 49%가 되게 되면서 드디어 이제 DDR5가 새로운 먹거리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당연히 DDR5의 어떤 그 생산이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오사트, 뭐 패키징을 포함한 오사트 쪽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DDR5의 어떤 생산이 늘어날 것에 대비를 해가지고 패키징이라든지 테스트 인프라를 현재 확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DDR5 테스트, DDR5의 어떤 수혜가 이제 앞으로는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리포트가 좀 나왔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작년에 그 AT 세미콘 패키징 사업부를 양수를 했습니다. 양수를 했는데 요거는 또 차량용 후공정 이쪽으로 수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국내 그 차량용 반도체 팹리스 쪽에서 팹리스 두 곳에서 수주를 받았는데 요게 이제 또 2025년부터 반영이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건 어찌 보면 좀 먼미래 기대감인데 아시겠지만 항상 주가는 현실적인 어떤 실적과 그리고 기대감이 같이 반영됐을 때 좀 시너지 효과가 날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거는 뭐 최근에 와서 뭐 이슈가 됐다가 뭐 안 됐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두산 테스나 피인수 가능성 어쨌든 뭐 가격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맞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두산 테스나가 확실히 안 한다고 거부를 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M&A 이슈도 일단 조금 살아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만 좀 말씀드리면 네. 목표 같은 경우는 5,000원, 손절가는 뭐 3,800원 이렇게 좀 제시할게요. 네, 그런데 아까 전에 다른 종목이 사실 뭐 너무 고가까지 올라가서 안 네네. 가지고 오셨다고 했는데 지금 에이펙트도 오늘 보니까 네네. 고가 기준으로는 상한가까지 갔었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도 지금도 접근이 유효한 거죠. 요거는 순수하게 거래량을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종목의 선택 기준이 차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차트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위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날짜를 보게 되면 8월 25일부터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부터 주가 좀 들썩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차트를 좀 넓혀볼게요. 넓혀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가격대가 지금 작년 언제부터 기준을 권리락이 있었던 가격대를 좀 잡고 보게 된다라면은 작년 11월 때부터 보시면 되거든요. 네. 11월 때부터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3,100원대 가격대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좀 가지고 있던 종목은 뭐냐면은 네. 그 KG ETS예요. KG ETS인데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오늘까지 조정을 예상을 했거든요. 네. 조정을 예상했는데 반대로 상승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저는 제가 좀 고집이 있는 게 그 제가 생각했던 가격대가 아니면은 네. 위치와 상관없이 저는 매수를 안 합니다, 절대. 그래가지고 지금 KG ETS가 제가 생각했던 것 반대 흐름이 나와서 이 종목은 조금 이제 선택하기 좀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KG ETS가 아닌 에이펙트를 대안으로 그래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 종가 베팅할 종목 에이펙트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은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지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오늘 모두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는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2,563선에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0.87%의 오름세입니다. 924선에 종가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수급 양상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이 되어 있네요.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들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만이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천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네요. 이사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표면적으로 상승했다는 점을 보게 되면 되게 네. 기분 좋은 일이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지속이 될까? 그 관점에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주 초에 네. 그 지난주 잭슨홀 이후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 반등은 나오겠지만은 조금 제한적인 반등으로 끝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렸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맞아도 욕을 먹고요. 틀려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맞으면 왜 욕을 먹냐면은 말대로 이제 쭉 가야 되는데
제한적인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기분이 나빠서 또 기분 나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제가 맞췄다고 맞췄던 거 제가 틀리면은 또 이렇게 그럴 줄 알았어라고 하고 또 기분 나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양쪽에서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찌 보면은 정확한 제 관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왜냐면은 잭슨에서 이미 예상이 됐었지만은 데이터에 따라서 올릴 수도 있고 동결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요게 그러니까 오늘까지 시장이 오른 게 뭐 엔비디아 이슈하고 테슬라 이슈도 분명히 있는데 그것도 있지만은 그 이전에 올릴 수도 있고 동결할 수 있다.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시장이 안도를 해서 저는 반등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안도라는 얘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악재 해소와 같이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재는 지속성을 이끄는 거고요. 악재 해소는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 반등으로 끝이 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잭슨홀에서 더 이상의 어떤 추가적인 어떤 긴축 얘기가 없었다는 점에 안도가 됐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속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2570포인트 돌파 여부가 좀 관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일단 어쨌든 운이 없게도 2570포인트 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지금 상황이라면은 내일 쪽, 모레 쪽 지켜봐야 되겠지만 기술적 반등으로 끝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조금 이제 변동성 컸던 종목들 쪽으로 수익이 좀 낮다라면은 조금 이제 비중 조절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늘 아침 쪽 같은 경우에 물론 오늘도 코스닥이 상승 목수가 더 많긴 하거든요. 네. 더 많긴 한데 아침 대비해서 상승 목수가 좀 줄어들었다는 것도 조금 아쉽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는 468, 397 뒤집힐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마감이 아직 된 건 아니니까요. 네네, 그렇죠. 내일 쪽, 모레 쪽 보게 되면 뒤집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부터는 좀 이제 다시 한번 중립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의 상승에만 기분 좋게 반응하지 마시고 앞으로를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에서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수가 조금 더 많이 집계가 되고 있지만요. 환율은 다시 또 올랐습니다. 지금 이런 60전 정도까지 오르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요. 양대 시장에선 수급 양상도 조금 다른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시장은 오늘까지도 빨간불을 켜내긴 했지만 약간 차별화된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업종별로도 마감 상황을 살펴보면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화학 업종에서 1%대 강세가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어서 기계와 전기, 전자가 0.6%대 정도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어제장과 비교하면 조금 상승률이 둔화된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이어서 살펴보면요. 정보기기 업종은 그래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4%대 오름세가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어서 반도체와 컴퓨터 서비스 업종이 2%대 강세를 펼쳤습니다. 오늘 시황 그래도 빨간불 켜면서 마감을 했지만 내일 장에 대한 전략도 짜봐야겠죠.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내일의 히든카드가 될 중요 포인트를 여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방향성 찾기에 나선 우리 증시입니다. 그러면 9월의 전략을 짜봐야겠죠. 오늘이 벌써 거래일이 오늘을 제외하면 하루가 남은 상황인데요. 먼저 교보증권의 사용관 차장님께서는 이제는 적극적으로 시장에 임해보자라고 전해주셨고요. 다음으로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님께서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한다면 AI 관련주를 집중해보자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님께서는 시장의 유동성을 점검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9월은 박스권을 예상한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님 의견 어떠실까요? 네, 일단은 내일이 아니고 9월 달이네요. 네, 벌써 이제 네. 내일이 31일이니까 그 다음날 벌써 9월이죠. 그러니까 벌써 9월 전략을 짜야 되는 네. 시간 정말 빠르게 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빠르게 가면 나이가 먹었다 그러는데 참 슬픈 마음이 일이네요. 슬프네요. 네. 네. 모르겠어요. 적극적인 투자를 해도 될지 좀 고민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잭슨홀에서 애매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9월 달에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9월 달에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대로 흘러가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환호를 하게 되면서 미국 증시가 오르게 되고 거기에 우리나라 반응을 하게 된다라면은 이렇게 이런 확인이 거쳐지게 된다라면은 여기 뭐 적극적인 투자 누구라고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투자가 좀 가능하겠지만 네. 만약에 그 반대에서 FOMC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또 미궁성에 빠져버리게 된다라면은 적극적인 투자를 하게 되면은 낭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확인 후 적극적인 투자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확인 후, 개인적인 네. 오지랖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AI 집중, 뭐 시장 유동성 점검 다 맞는 말씀이셔서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따로 뭐 코멘트 달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AI 같은 경우는 아까 방송 속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건 거죠. 이제 AI 관련돼 가지고 이제 시장이 어느 쪽으로 시장을 돌릴 것인가. 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연초에는 챗GPT가 나타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수혜가 영상 진단 쪽으로 갔었는데 이제 중반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그게 AI 신약 플랫폼. 그러니까 어찌 보면 헬스케어 쪽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헬스케어에서 과연 탈피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뭐 어찌 보면 자율주행이라든지 자율주행과 연관시켜서 AI 학습적으로 넘어갈 것인가. 그 방향성이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같은 경우 물론 기존에 많은 좋은 종목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뭐 신상이 좋은 거잖아요. 새롭게 오는 것들. 물론 네. 구간이 명간인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백도 신상이 좋은 거고 그다음에 차도 신차가 더 좋은 거거든요. 아파트 신축이 더 좋은 거고요. 새로운 거 좋아하시나 봐요. 아무래도 헝거보다는 생계 좋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앞으로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수익 그러니까 새로운 테마가 왜 계속 나올까요? 그러니까 결국 신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 쪽에서도 새로운 뭐 AI 수혜주가 나오게 된다라면 그때 가서 추적입니다. 추격 아닙니다. 추적 매수 하셔도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어느 쪽을 바라보는지를 좀 기다리셔도 된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럼 9월 장에서도 지금 사실 8월 내내 좀 박스권을 가졌다라고 봐야 하는데 이런 네네. 흐름이 지속될지도 궁금하고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상 테마가 또 나올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가능성이 뭐 있을까요? 계속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인간의 창의력이 가장 많이 발휘되는 곳이 전 주식시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뭐 최근에 초전도체, 맥신 네. 회사에서는 우리는 연관성한테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보신 바와 같이 테마 형성에서 주가가 가잖아요. 네.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날까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창의력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제가 주식시장의 창의력은 못 이기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무슨 말씀드리냐면 퍼스트 무버가 되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뭐 본인이 한 1조 정도 있어가지고 본인이 테마 만들면은 그건 상관없어요. 없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패스트 팔로우, 시장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보고 제가 볼 때 주식시장도 사회생활이랑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눈치가 있으면 눈치가 제일 빠른 사람이 제가 볼 때 수익 제일 잘 낸다라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가 이렇게 빗장을 까는 이유는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뭐 어쨌든 계속해서 뭐 반도체 쪽은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쪽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중국하고 이제 미국의 분위기가 조금 호전이 되게 된다라면은 다시 한번 이제 또 이제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도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상 요거는 하나 제가 약속드릴게요. 어떤 테마가 형성됐을 때 이거는 계속 봐도 된다, 이거는 보면 안 된다.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다음부터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내일은 당장 어떤 업종을 보면 좋을까요? 내일은 LFP 배터리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와서 지금 중국 쪽 LFP 배터리가 상당히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지난주에 선싱인가? LFP 배터리 얘기를, 여기서는 안 했네요. 그게 시장이 화두가 좀 됐었는데, 네. 지금 배터리 쪽에 중국산 배터리를 채택하는 완성차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게 중심으로 LFP 배터리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에코프로가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에코프로 영향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상당히 긍정적인데 네. 그러면서 LFP라든지 전고체가 좀 부각이 됐었거든요. 그게 본다라면 이제 LFP 같은 경우에 또 웃긴 건 또 이제 KG 모빌리티에 있는 그 전기차 같은 경우도 이 BRD에 LFP 배터리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로 나올 기아의 EV5 요거 이제 그 준중의 SUV라 그러더라고요. 요것도 이제 BRD에 LFP 배터리 채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요와 관련돼 가지고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게 원래 KG ETS였거든요. 근데 시장에 네. KG ETS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아시겠지만 이지라는 종목도 있고 그리고 파워리스타는 종목도 여러 많은 종목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되게 되면은 그런 종목도 한번 따라잡아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내일 주목할 섹터로 LFP 배터리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미래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종목 SOS 시간에서는 LX 하우시스와 대원제약 그리고 마녀 공장을 구조해 드렸는데요. 그중에서 LX 하우시스와 대원제약은 추가 매수 기회로 삼아보면 좋겠다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종가 베팅할 종목은 반도체 주에서 골라왔습니다. 반도체 장비주 내에서 골라왔는데요.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에이펙트를 공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장의 승부수는 LFP 배터리 잡아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을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